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극심한 혼잡을 빚은 고속도로 정체가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4시간 50분으로 잠시 후 저녁 8시에서 9시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지도부가 출정식에 총출동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태우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당의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 식당에서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인 이지한 씨가 엠벨에 나와 심경을 밝힙니다. 탈북 후 7년 만에 첫 공개인데 당시 탈북 과정과 가수로서의 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체조 간판 김한솔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우리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결전지인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엿새간의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귀성길에 오른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온종일 정체가 빚어진 건데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한때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밤부터는 정체가 해소될 거라고 하네요. 서울 요금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고속도로 정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요금소 뒤로 여전히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새벽부터 전국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정오쯤 정체는 절정에 달하면서 이곳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한때 10시간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체가 한풀 꺾였는데요.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대전까지는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쇄회로 TV 화면 보시면서 현 시각 정체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방향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차들이 아직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석정 사교 부근에서도 차량이 꼬리를 물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동안 전국에서 569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약 450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오늘 저녁 8시부터 밤 9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귀성길인 만큼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귀성객들도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긴 정체에 지친 몸을 쉬어가며 휴게소에 들른 귀성객이 많았는데요. 긴 연휴인 만큼 고향을 방문한 뒤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시댁 가는데요. 전주 가고 있습니다. 6시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옆에 무주 가서 별 좀 보고 오려고요.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차량 62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여 정체가 오늘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귀성객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추석에 딱 맞춘 듯한 날씨였죠. 어제까지 내리던 비도 그치고 아주 선선했거든요. 날씨만큼 모처럼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든 사람들이 서둘러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운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난다는 마음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좀 떨리고 기분이 좋고 할머니 얼굴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가 좋아요. 서울역 역시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긴 연휴로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부부는 다시 청춘이 된 듯합니다. 생활에 찌들어서 살았는데 연휴가 길어가지고 재밌게 좀 놀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려고요. 긴 시간을 달려 고향역에 도착한 사람들. 모처럼 느끼는 고향 내음에 설렘이 더합니다. 네, 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부산 와서 너무 설레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장장 6일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에 맞춰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개장한 축제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넓은 꽃밭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알록달록합니다.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꽃들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연휴도 길고 차례보다는 이제 가족들 모여서 여행 가고자 이제
또 이제 인제 축제한다길래 찾아왔는데 예쁜 꽃도 있고 기분이 많이 좋네요. 이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에 슈퍼문만큼 큰 추석 보름달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죄는 소명됐지만 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고. 민주당은 여당이 소명됐다는 그 표현에 꽂혀서 유죄가 이미 나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는 건 아니라며 연휴 첫날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인정한 만큼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하라는 겁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나 당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신승리에 여념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나오는 이 소명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 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년간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검찰 역시 수사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기도 하지만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강서구에 총출동했죠.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유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김성태,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총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이끌어올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더 싫어요. 민주당 16년과 김태우 1년을 강서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출정식에는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후보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고 애기입니까? 정의당 권수정 후보도 출정식을 열고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공직선거로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여야가 얼마나 강서구청장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병상에서 2일부터 보고를 받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걸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당무입니다. 이 대표는 현 정권이 무능한 데다 유능해 보이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며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걸 강서구민과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이번 선거에 달렸다며 전당원 동원 체제를 만들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 총선이야 당연히 이제 정권의 성과 또는 뭐 결과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번 강서 선거가 그 전초전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안도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권이 무리한 행위를 한 것인데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전쟁, 다 미운 사람 다 죽여 없애고 그게 이 민주사회에서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한편 이 대표는 당원에게 보낸 추석 메시지에서 하나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며 본격 당무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긴 연휴에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권 이야기도 많이 오갈 것 같죠. 이병주 기자와 전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연휴 직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예, 맞습니다. 먼저 주요 조사회사 4곳의 공동 여론조사 MBS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27%를 기록하면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조사 기간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전날이었던 지난 25일부터 기각이 결정된 27일까지였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야 핵심 지지층이 각각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리얼미터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47.6%, 국민의힘은 36.2%를 기록했습니다. MBS와 마찬가지로 2주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1.6%포인트,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다르지만 다 오른 추세는 뭐 비슷하네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은 두 조사에서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공동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8%포인트 내린 36%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이슈가 워낙 컸던 만큼 대통령 행보가 가려지고 더욱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추석 밥상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이재명 대표 영장 이야기가 오를 텐데 연휴가 끝난 뒤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됩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들은 또 명절 메시지 내지 않습니까? 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면서 연휴에도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에 민생과 안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인천국제공항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야 대표의 명절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여야 지도부 모두 당연하게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 정부 들어 경제와 안보, 외교가 개선되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국회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음에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어이없는 일도. 병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따로 영상 메시지를 내진 않았는데요.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당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명절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즐거움만 나누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고 꼬집고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된 힘을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 입당 신청 문의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통합에 아무래도 좀 힘을 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른바 가결파 색출 이거는 끝난 겁니까?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그 책임 공방 뒤로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자는 계획입니다. 원팀을 강조하면서 잡음을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이르면 이번 연휴 뒤
또는 다음 달 11일 보궐선거 후에는 당직 개편이 예상돼서 여전히 당내 긴장감은 감지가 됩니다. 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에 친명계 의원이 지명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한편 또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의원 5명을 징계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틀 만에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거네요. 정치톡톡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추방돼 미국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아무 조건이 없었으며 미국은 송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스웨덴과 중국에 감사하다고 했죠. 스웨덴은 중재 역할을 해줬고 중국은 국경을 넘는 데 협조해줬다고 하거든요.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갑자기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 미국 당국이 월북 71일 만에 킹 이병의 신병을 중국에서 확보해 한국 오산 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From Dandong, China to Shenyang, China, and then on from Shenyang to Osan Air Force Base in South Korea, where he was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북한은 예상과는 달리 킹 이병을 아무 조건 없이 중국으로 추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팀이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북한으로 들어갔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미국에 인도됐습니다. 백악관은 스웨덴과 국경을 넘는 데 협조한 중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킹 이병의 석방으로 북한과 대화는 열려 있지만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만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킹 이병 조사를 마치고 법에 따라 추방했다고 밝힌 가운데 킹 이병은 가족들과 재회한 이후 군법의 일을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킹 이병의 석방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킹 이병 활용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트래비스 이병을 풀어주면서 한편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아예 헌법에 담아버렸습니다. 헌법에 군사무기를 명시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반미 연대에 앞장서고 핵무기도 다양하게 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기다리는 가운데 현송월 부부장과 함께 들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주요 안건은 핵무기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정책을 법화한 데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핵무기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법령에 적시한 것을 넘어서 바꾸기 어려운 헌법에까지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는데 특히 한미일 핵협의그룹, 한미일 군사협력, 연합훈련 등을 콕 집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헌법에 군사 무기를 명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렇게 법령화, 헌법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들이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또 미국과의 우위를 좀 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 선제 공격 도발을 일삼는 데다 적반하장으로 한미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 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는데 식당 관리인에 의해서 탈북을 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돌았었습니다. 진실은 뭐였을까요? 오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시 탈북한 여성들은 북한에서 중류층에 속하는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에는 북한 최고 인민배우 가수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7년 넘게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놀랍게도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지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행적이 굉장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당시 유수 언론에서 너무 떠들썩했잖아요. 네. 뭐 남과 북, CNN 미국 유수까지 이제 떠들었기 때문에 좀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좀 외부와의 좀 차단이라고 할까요? 접촉을 차단하고 네, 접촉을 있었다. 좀 차단하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시 상황을, 사건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중국에서도 남쪽에 있는 류경 식당이었죠. 네, 네. 저희 식당이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 식당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밑쪽이었는데 밑에 쪽. 네.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북한이랑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죠. 몇 명이 근무했었죠? 그때 모두 다 해서 이제 20명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남한에는 그때 13명이 왔고 7명은 북에 돌아갔죠. 그때 마침 또 당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한 쪽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서 북한도 그렇고 남측에서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납치 기획한 사건이다 이런 말들도 꼭 꽤 많았었습니다. 종업원들이 그 자발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우리 식당 지배인 호강일 지배인의 단독의 그 이미 전에 계획한 일이어서 아마도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찬성해서 온 게 아니라 얼떨결에 온 거라고 해도 될까요? 상황이 조금 몰려 있는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러면은 올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뭐 반대 찬성 이런 것보다는요. 그날 봉사를 하러 나왔다가 점심 봉사를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휴식하면서 애들이 다 방에 이제 한 자리 있었기 때문에 뭐 식당을 빠져나가거나 이런 겨룰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유명한 북한의 인민 배우 가수 딸이라서 굉장히 부각이 되셨던 인물입니다. 어머니 최삼숙 씨 어떤 분이세요? 네, 사실 어머니 이름표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요? 네, 그때 언론에 너무 이제 유수가 됐었고.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분이시죠? 네. 와, 우리가 알만한 곡들이 있을까요? 이제 20살부터 어머니가 20살에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40여 년간 조선 영화 음악을 대부분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영화 음악 주제가를 거의 어머니가 많이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어머니가 하신 노래가 2,800곡이 넘어요. 북한에서는 저분 모르면 진짜 간첩이네요. 네, 간첩입니다. 남한에서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곡이 되게 많이 유명한 곡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곡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뭐 인생을 살면서 길고도 짧은 그런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짧게 만났지만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가사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곡 좀 잠깐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기타 갖고 나오신 거죠? 네. 네. 최근에 남북 밴드를 만들어서 남쪽 음악가들하고 함께 공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게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적 차이가 많이 지금 생겨온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밴드를 하면서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음악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되어 오는데요. 항상 가족이 그립고 또 안부를 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까지 아버지,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이 딸이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울컥하셨나 봐요. 네, 지금까지 남북한의 미래 음악을 이끌어갈 이지연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 헬기와 암행 순찰차가 떴습니다. 나만 빨리 먼저 가면 된다는 마음에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는 얌체족과 대낮 음주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서였죠. 단속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했다간 딱 걸릴 수 있습니다. 윤기련 기자가 단속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경찰 헬기가 귀성 차량이 몰린 고속도로로 가려고 이륙을 준비합니다. 교통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 고속도로 300m 상공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지상 암행 순찰차에 단속을 지시합니다. 양지터널에서 영인 휴게소 방향 2대 승용 2대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귀성 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수도권 도로 곳곳에 암행 및 일반 순찰차를 배치한 경찰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 구간이 잠깐 밀린다고 내비에 떠가지고 저 그 구간만 조금 이용하려고 죄송해요. 처벌하게 잡는 것보다는 잡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저희가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도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예방 효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했더니 면허 없이 운전한 외국인으로 드러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현행범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성묘객이 몰리는 도로 곳곳에선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됐습니다. 2시간 남짓 이루어진 합동 단속에서 음주운전자 8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가 32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연휴 마지막 날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며 교통안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혼잡한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9톤 화물차를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고 대전에서는 지하차도에서 오토바이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2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사건 사고 소식 안진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트레일러 화물차가 고속도로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녕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9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고속도로 1, 2차로가 가로막히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기름이 떨어져 정차한 9톤 화물차를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엔 대전의 한 지하차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중국인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2대가 움직였던 거고 사고 난 거는 뒤에 가던 오토바이죠. 커브길에서 뒤집힌 승용차 주위에서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다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4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연휴가 길어 진료를 쉬는 병원이 많죠. 연휴에 아프지 말란 법도 없고 이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해 추석만 봐도 응급실 내원 건수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전국 곳곳에 문을 연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이 몰려있는 한 건물입니다. 불도 꺼지고 굳게 닫힌 병원 문에는 진료 휴진 일정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약국과 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병원과 약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휴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 건으로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국 510여 개의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 200여 개와 병의원 4천여 개, 약국 5,200개소도 문을 엽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명절 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병원 위치와 날짜 등을 설정하면 진료 가능 병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과 보건복지 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시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운영 중인 병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기관 저리 대출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피해자 중 1.3%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저리 대출 지원 대책도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에서 2.1%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리 대출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4,627명 중 61명, 전체 피해자 중 1.3%만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면 연소득 7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피해자한테 그거 조건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보험 금액만큼에서는 그런 조건들 없이 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저리 대출과 관련해 은행별, 지점별로 안내가 달라 현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대책위는 거점 은행 창구 지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엿새나 되는 이번 연휴 때 극장 찾는 분들도 많죠. 이 명절 특수를 노리고 나란히 개봉한 한국 영화 3편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성적은 어땠을까요?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귀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퇴마를 하는 가짜 퇴마사가 1억 원짜리 고액 퇴마를 제안받고 생긴 이야기.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 조연출을 맡은 김성식 감독이 첫 메가폰을 잡은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입니다. 첫날 관객 14만 명이 찾으면서 추석 연휴 나란히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영화 중에서는 아마 제일 경쾌한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 제일 액션과 특수효과, CG를 보실 수 있는 화려한 그런 볼거리가 있는. 마라톤 영웅 고 손기정 선수와 서윤복 선수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강재규 감독의 1947 보스톤은 관객 수 6만 명을 동원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고 또 워낙 민족의 영웅이셨고 그래서 늘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손기정 선생님이란 그 분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1970년대 영화 감독의 촬영 이야기를 그린 김지훈 감독의 블랙 코미디 거미집은 첫날 관객 4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할리우드 공포 영화 더넌2가 4만 4천 명으로 관객 수 3위를 기록하면서 거미집은 4위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가까운 연휴 기간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명절 특수를 노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다 보니 밤사이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오후 6시 23분경에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겠습니다.
이후에도 대체로 쾌청한 날이 많겠습니다. 단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남부에, 일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갈수록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창원과 부산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기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